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HPC 슈퍼컴퓨팅 환경을 위한 데이터 센터 디자인 제안이라는 주제의 엔비디아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AI와 데이터 분석에서 고성능 컴퓨팅과 렌더링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클러스터 규모에 따라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지, 엔비디아 DGX A100을 활용한 다양한 GPU 클러스터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어서 엔비디아 DGX 슈퍼팟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정구형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에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매니저를 맡고 있는 정구형입니다. 저는 그 고객의 GPU 개발자와 엔비디아 내부의 개발자 사이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강의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약 40분에서 45분 정도 발표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인데요. 다소 쉬운 내용에서부터 강의 후반부에는 고급 정보까지 나올 예정이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선별해서 발표자이신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또 설문을 작성해 주시는 분들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AI HPC 슈퍼컴퓨팅 환경을 위한 데이터 센터 디자인 제안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HPC 또는 AI 인프라를 엔비디아의 DGX 솔루션을 이용해서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할 세 가지 핵심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신데요. 이 세 가지 제품들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오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시장에 내놓고 있는 데이터 센터 GPU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볼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V100 GPU가 PCI와 SXM 또는 NVLink 타입이라고도 하는 종류로 나왔었고요. 그 이듬해 2018년에 투어링 아키텍처, 즉 볼타 아키텍처에서 일부 기능이 추가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인퍼런스 전용 T4 GPU 카드와 그래픽 작업에 특화된 RTX 6000 그리고 RTX 8000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암페어 아키텍처, 볼타 아키텍처를 잇는 암페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A100 GPU가 PCI와 NVLink 타입으로 시장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분들 입장에서 가장 최신 GPU의 선택지가 무엇이 있느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A100 GPU가 가장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개월 차이로 이제 40GB의 GPU 메모리를 탑재된 A100 40GB가 출시가 되었고, 얼마 지나서 최근에 이제 80GB, A100 80GB의 GPU가 시장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작업을 전용으로 하고 있는 RTX 6000과 8000을 잇는 A40 모델이 이제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이고요. 인퍼런스를 위한 T4 모델이 여전히 고객의 선택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GPU 카드들을 어떤 업무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표로 준비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40 같은 경우는 RTX 6000과 8000의 계보를 잇는 카드로서 그래픽 작업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T4 같은 경우는 좀 경량화된 폼팩터를 가지고 있고 인퍼런스에 특화된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A100인데요. A100은 V100을 잇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거운 딥러닝이나 굉장히 무거운 HPC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셨고 그게 사실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이라이트 해드리는 것처럼 인퍼런스 부분에서도 이 A100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A100 GPU가 인퍼런스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MIG, 그러니까 멀티 인스턴스 GPU라고 하는 A100에서부터 처음 등장하는 그 기능에 의해서 인퍼런스까지도 활용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100 GPU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MIG, 멀티 인스턴스 GPU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MIG는 말 그대로 가장 왼쪽에 보고 계시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GPU를 하드웨어적으로 최대 7개의 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물리적인 GPU를 쪼개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버추얼 GPU, 즉 vGPU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물리적인 GPU를 쪼개서 VM이나 컨테이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GPU를 쪼개는 그 동기와 고객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GPU 한 장의 성능이 내가 돌리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잡의 그 복잡도와 맞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V100 GPU를 가지고 있고 그 성능이 100이라고 하는데 제가 돌릴 어플리케이션이 약 20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면 V100 물리적인 한 장으로 이 30짜리 GPU를 돌리게 되면 이제 나머지 70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 상태로 돌리기 때문에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GPU 사용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GPU를 나눠서 쓰는 기술들을 저희 엔비디아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A100부터 가능하게 된 MIG는 기존에 있었던 vGPU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vGPU가 하나의 물리적인 GPU를 타임 슬라이스로 쪼개서 예를 들어 0.1ms는 VM 1번이 쓰다가 그 다음 0.1ms는 VM 2번이 쓰는 시기였다면 이 MIG는 타임 슬라이스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독립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GPU 하나에 대해서 CUDA 코어, 그다음에 GPU 메모리까지 모두 하드웨어적으로 독립되어 있고요. 심지어 그 CPU 옆에 있는 호스트 메모리와의 통신 채널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QoS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MIG 기능을 이용해서 GPU 한 장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총 18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스를 하나도 나누지 않고 이 통으로 GPU 한 장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가장 밑에 보시는 것처럼 GPU 한 장을 최대 7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각각의 7분의 1짜리 조각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리적인 GPU 다른 인스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에러가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MIG 디바이스에서는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A100 GPU를 탑재한 솔루션이 지금 보고 계시는 3가지 제품이 되겠는데요. A100 GPU 40기가 또는 80기가에 따라서 각각의 제품들의 총 GPU 메모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고 계시는 DGX 스테이션 A100은 A100 NVLink 타입 4장을 장착한 제품이 되겠고요. 40기가 GPU 메모리 4개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전체 GPU 메모리가 160GB, 그리고 80GB의 GPU 4장을 장착했을 때는 320GB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고 계시는 것은 6유짜리 DGX A100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총 8장의 SXM 타입의 A100 GPU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40GB 메모리를 장착한 카드를 8장 장착했을 때는 320GB, 8장 장착했을 때는 640GB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고 계신 사진은 바로 이러한 DGX A100 20개가 장착되어 있는 렉을 보고 계실 수 있는데요. 바로 DGX 팟이라는 표현은 DGX A100 시스템, 즉 이 서버를 복수개, 즉 2대, 4대, 8대, 20대 또는 최대 140대까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를 칭합니다. 특히 140대의 DGX A100으로 이루어진 파드를 슈퍼팟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파드와 슈퍼팟을 통해서 대형 GPU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때 앞에서 규모에 따른 GPU 클러스터 구성에 대한 예와 팁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기사가 되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대규모 GPU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사실 GPU 서버를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100이라고 본다면 상당 부분은 소규모 한두 대로 GPU 서버 인프라를 시작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중간 규모 4대 또는 8대 그 다음에 소수의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이제 대규모를 구축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이즈별로 구성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대수와 구성의 팁은 엔비디아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고객군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대 또는 두 대의 GPU 서버를 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고려사항과 요구사항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소규모로 시작할 건데 서버당 GPU 개수가 꼭 8개여야만 되는가? 그리고 인피니밴드가 정말 빠른 네트워크 인터커넥트는 알겠는데 내 구성에 이게 꼭 필요한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 설치하는 게 너무 힘들고 서로 설치 간의 호환성 문제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형 GPU 클러스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이런 슈퍼컴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소규모에 대한 답으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엔비디아 워크스테이션인 DGX 스테이션 A100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단히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는 GPU 회사 그리고 또 GPU를 활용한 서버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워크스테이션용으로도 DGX 스테이션을 저희가 V100 GPU 모델부터 선보이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A100 GPU가 나옴에 따라서 DGX 스테이션 A100 제품도 시장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부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버급의 성능을 워크스테이션 패키지로 누리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4장의 A100 NVLink 타입의 GPU를 장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PU 메모리는 총 160GB 또는 320GB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여기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4장의 A100 GPU가 모두 NVLink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GPU 페어를 선택해서 잡을 돌리더라도 양방향 약 200GB/s의 밴드위스를 누리실 수 있고 이는 NVLink가 아닌 PCI 방식일 때의 약 3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A100 GPU의 MIG 기능을 이용해서 이 4장의 GPU를 업무 분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2장의 A100 GPU를 트레이닝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GPU는 뭐 HPC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애널리틱스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GPU 파란색은 MIG를 모두 이네이블 해서 총 7개의 약 T4 하나 정도의 성능으로 가늠하실 수 있는 이 MIG 디바이스를 총 7장을 이 A100 한 장으로부터 누리실 수가 있고 지금 TRT라고 하는 것은 텐서RT라고 하는 인퍼런스를 가속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약자로서 이러한 인퍼런스를 위한 MIG 디바이스 7개를 이 A100 한 장을 통해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GPU에 대한 업무 분장은 하나의 예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해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커넥티비티, 즉 네트워크 I/O인데요. 이 DGX 스테이션 A100은 인피니밴드를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4장의 A100 GPU로 나는 이 모든 것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만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 규모와 어플리케이션 복잡도를 갖고 있다. 즉 DGX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또는 DGX 서버와 서버 사이에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인피니밴드 어댑터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망으로 10G 이더넷을 2개의 포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과감하게 인피니밴드 어댑터 없이 비용 절감된 솔루션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를 위한 원지 이더넷 포트를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서비스망과 관리망이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이제 AMD 64코어짜리 CPU가 장착이 되고 스토리지도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M.2나 U.2와 같이 굉장히 소형화된 SSD를 통해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부분에 장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이 소프트웨어 스택은 사실 DGX 스테이션뿐만이 아니라 DGX가 붙어있는 DGX A100에서도 다 공이 적용되는 그런 특장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미 공장에서 출하될 때 컨테이너와 뭐 OS 등 이미 딥러닝을 위한 만반의 소프트웨어 스택이 미리 프리빌트 돼서 고객에게 납품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딥러닝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를 위한 컨테이너, HPC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컨테이너가 프리빌트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고객분들이 NGC라고 하는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미 프리 트레인드 된 네트워크 모델까지도 다운받아서 이 형상 위에서 딥러닝을 간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겠고요.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GPU 서버를 입고한 다음에 그 OS 위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스택을 쌓으면서 서로 호환성이 맞지 않아서 저도 약 2주 동안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 딥러닝 소프트웨어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납품 받음과 동시에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GX 스테이션을 받고 이제 전원을 켜고 전원을 켜면 이제 바로 OS 로그인 프롬프트가 뜨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인 박스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제 이 하나의 워크스테이션으로 데이터 센터급의 슈퍼컴을 누리실 수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레즈넷과 같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관련한 네트워크 모델이라던가 자연어 처리를 위한 버트 등에 대한 모델들을 손쉽게 돌리실 수 있고 DGX 스테이션 전 모델인 V100 대비 굉장히 뛰어난 성능 향상을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소에 구애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이 DGX 스테이션 A100의 이제 마지막 특징이 되겠는데요.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간편하게 사무 환경에서도 그냥 두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이제 자체 쿨링 방식인데요. 에어쿨링 팬으로 시끄럽게 돌아가는 이제 서버와는 달리 자체 냉각재가 실링, 동봉되어 있는 상태로 쿨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물이 드러나고 나오고가 아니라 자체 동봉된 상태로 냉각재에 의해서 쿨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A100 GPU SXM 타입 내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능을 돌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냉각재 쿨링을 통해서 소음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PDU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그런 전력 공급 방식이 아닌 표준, 바로 벽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표준 콘센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 부분도 문제없이 슈퍼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저렇게 사무실에서 뭐 네트워크로 접속을 해서 바로 이제 슈퍼컴을 돌리실 수 있다는 게 DGX 스테이션 A100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중간 규모는 조금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 4대에서 8대 정도의 규모의 서버를 구성하실 때는 이제 DGX A100이라고 하는 서버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 바로 A100 GPU가 8장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8장의 GPU가 이 서버 안에서 서로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MV 스위치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임의의 어떠한 GPU 짝을 잡고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더라도 밴드위스가 모두 공통적으로 약 600GB/s의 밴드위스를 확보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다른 특징은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최대 10장의 멜라녹스 커넥트 X, 인피니밴드 또는 이더넷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버추얼 프로토콜 인터커넥트 카드인 커넥트 X6 카드를 10장까지 장착할 수 있다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렉에 이러한 DGX A100
서버를 4개 설치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4개의 서버마다 각각 8장의 A100 GPU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4장의 GPU를 업무 분장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이제는 서버별로 업무 분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서버는 트레이닝 전용, 즉 8개의 A100 GPU를 모두 MIG 이네이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에 쓰실 수가 있고, 세 번째 서버 같은 경우는 뭐 2대는 A100, 4대는 A100, 4장의 A100 GPU로는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구동하시고, 또 나머지 4장의 A100 GPU로는 HPC 어플리케이션을 돌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4번째 G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8장의 A100 GPU를 모두 MIG를 기능을 이네이블 하고 각각의 GPU를 모두 최대 7개까지 쪼개서 인퍼런스를 활용하시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7개로만 쪼갤 필요는 없고 뭐 2개나 또는 뭐 3개 등과 같이 18가지 조합 중에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업무 로드에 맞는 MIG 디바이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4대에서 8대를 MIG 기능을 이용해서 구성하시게 되면 또 다르게 가져가실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시기에 따라서 이 서버의 업무 분장을 유연하게 다르게 구성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프로젝트 기간에서는 인퍼런스와 트레이닝과 어널리틱스를 1대 1대 2 비율로 구성을 하셨다면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 또는 어떤 시즌에 의존하게 되는 업무를 갖고 계신 고객분들은 시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구성을 업무에 따라서 이제 GPU 서버를 구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규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대 이상의 GPU 서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대규모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요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GPT-3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무엇일까요? 자연어 처리 모델로서 인간의 언어인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고 그 인풋으로 받은 텍스트를 이용해서 무궁무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픈 AI라고 하는 미국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델이고요. 사실 GPT-3에 있는 그 3이 나타내는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1과 2가 이미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파라미터 수를 보게 되면 GPT-1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 모델의 파라미터 수는 약 1억 개가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발표된 GPT-2 모델은 약 15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었는데요. 2020년에 발표된 GPT-3 모델의 파라미터 수는 자그마치 175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GPT-3 모델을 성공적으로 학습했을 때 이 모델이 뿜어낼 수 있는 성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3가지 정도의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GPT-3 모델이 어떤 기사를 썼다고 했을 때 약 48%의 응답자가 이거는 사람이 썼다. 즉 절반 정도의 응답자는 사람이 썼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 기사의 내용이 굉장히 사람이 쓴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GPT-3 모델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줘. 지금 이 얘는 투두 리스트를 입력하면 저장이 될 수 있는 투두 리스트 앱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GPT-3 모델이 스스로 코딩을 하고 컴파일을 해서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타이핑을 하고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밑에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저장이 되는 그러한 기능까지도 GPT-3 모델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예는 이제 이메일인데요. 우리가 이메일을 쓸 때 굉장히 상투적으로 쓰는 인사말, 그 다음에 뭐 마무리 인사말 등이 많이 있는데요. 이 GPT-3 모델한테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고마운데 나는 싫다. 주제 핵심 키워드만 적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제안을 역으로 당신한테 제안하고 싶다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GPT-3 모델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고맙다, 뭐 나는 이러이러해서 기쁜데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굉장히 격식이 있는 이메일을 이 GPT-3 모델이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GPT-3 모델을 성공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프라가 필요할까요?
지난 7월 엔비디아의 기사에 따르면 이 오픈 AI라고 하는 기관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 10,000장의 GPU 카드를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GPT-3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의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GPT-3 모델을 GPU 한 장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3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V100이라고 하는 10,000장의 GPU를 사용했을 때 약 13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를 그냥 단순 환산을 하게 됐을 때 A100 GPU로 10,000장을 사용하게 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13일의 절반 정도인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GPT-3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바로 대기업들은 많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 엔비디아의 슈퍼팟과 같은 140대 규모의 DGX A100의 클러스터링을 고민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대규모의 GPU 클러스터를 구성하시게 될 때 가장 처음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DGX A100 후면에 있는 네트워크 아댑터 구성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과 오른쪽에 4장 총 8장의 인피니밴드 멜라녹스 커넥트 X6 싱글 포트 VPI 카드를 구성하셔서 컴퓨터 패브릭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즉 HDR 200기가 BPS의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 멜라녹스의 커넥트 X6 싱글 포트 VPI 카드 총 8장을 이용해서 GPU A100과 1:1 비율을 통해서 컴퓨터 패브릭의 성능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요. 뒤에 설명드릴 스토리지 솔루션과 이어지게 될 스토리지 어댑터도 과감하게 인피니밴드 커넥트 X6 듀얼 포트 VPI 카드 2장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왼쪽의 듀얼 포트 카드의 첫 번째 포트와 두 번째 듀얼 포트 카드의 첫 번째 포트, 이 두 개의 포트를 스토리지 패브릭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듀얼 포트 VPI 카드의 밑에 있는 포트는 인밴드 관리망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슈퍼팟 아키텍처에서 인밴드라 함은 잡스케줄러 또는 로그인 서버, 프로비저닝 서버와 같은 그러한 매니지먼트 서버군과 연결할 수 있는 관리망을 우리가 인밴드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이 2장의 장표가 사실 오늘 준비한 장표의 가장 소위 이제 끝판왕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거의 고지에 다다랐으니까 조금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컴퓨터 패브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에 보시는 것처럼 DGX A100이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스위치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를 설명드리고자 함인데요. 이는 고객의 아키텍트나 파트너분들의 아키텍트 뿐만이 아니라 고객사에서 기획이나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받은 견적서가 과연 이 과스펙인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가늠하실 수 있는 좋은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럼 리프 스위치, 가장 DGX A100 서버 윗단에 위치한 리프 스위치는 몇 대를 구성해야 될까요? 일단 레퍼런스 아키텍처에서 말하고 있는 답은 8개입니다. 이 8개인 이유는 바로 각 20개의 서버에 지금 현재 8장의 어댑터가 있지 않습니까? 각 20개 서버에 각 첫 번째 어댑터가 바로 첫 번째 리프 스위치에 집선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개의 DGX A100에 있는 1번 어댑터는 모두 1번 스위치에서 모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 서버의 2번 어댑터는 2번 리프 스위치에 모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각 서버의 가장 마지막 8번째 컴퓨터 패브릭 어댑터는 8번째 리프 스위치에 집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1번에서는 이제 어댑터 1번으로 모인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각각의 서버들은 위로 8개의 포트가 올라가게 되겠고, 리프 스위치 한 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20개로부터 각각의 하나씩 포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20개의 HDR 포트를 받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컴퓨터 패브릭 구성 바로 옆에 바로 이러한 인피니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UFM, 즉 멜라녹스의 어플라이언스 제품인데요. Unified Fabric Manager라고 하는 인피니밴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고 있는 이 제품이 바로 스위치와 이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번들 형태로 제공되는 어플라이언스 UFM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식의 UFM 어플라이언스를 리프 스위치 추가로 2개를 구성해서 9번째와 10번째 리프 스위치를 구성하실 수 있고요. 바로 이 리프 스위치 9번째와 10번째 중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매니지먼트 서버, 즉 로그인 서버나 잡 스케줄러 또는 프로비저닝 서버가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쿠버네티스나 이제 앤서블과 같은 프로비저닝 서버들이 바로 여기에 위치할 수 있겠고요. 이 서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서버에 장착되어 있는 VPI 어댑터, 즉 인피니밴드와 이더넷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어댑터를 통해서 이 리프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프 스위치 윗단에 있는 스파인 스위치는 또 어떠한 논리로 또는 어떠한 방정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총 20 곱하기 8개에 해당되는 160개의 HDR 포트가 바로 이 컴퓨터 패브릭에서 올라오고 있고 UFM 포트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하나가 40개의 포트를 담당할 수 있는 이 QM8790 스위치를 총 5개를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60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4대 정도가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총 5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5대로 구성되어 있는 스파인 스위치에는 각각의 리프 스위치에서 모두 균등하게 4개의 HDR 포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UFM 리프 스위치에서도 5개의 포트가 올라가게 돼서 스파인 스위치 하나 입장에서는 총 34개의 포트를 받아들이는 효과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스파인 스위치의 역할은 지금 서로 다른 이 서버에서 1번 서버의 1번 어댑터와 두 번째 서버의 2번 어댑터, 즉 서로 다른 서버에 서로 다른 인덱스를 갖고 있는 어댑터끼리의 통신을 하게 될 경우 바로 이 스파인 스위치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화면을 처음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지금 제 설명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리프 스위치는 어댑터 수, 서버 한 장에 장착되어 있는 어댑터 수와 동일한 수를 구성하시고 그 윗단에 있는 스파인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HDR 포트를 담을 수 있는 개수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옆에 있는 부분은 이제 UFM 2개를 관장하게 되는 리프 스위치가 고정으로 2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아키텍처에 숨어있는 방정식을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리지 패브릭은 동일한 논리이고요. 조금 더 간편합니다. 서버마다 총 2장의 듀얼 포트 VPI 커넥트 X6 어댑터가 있기 때문에 리프 스위치도 2장이 준비가 되어지겠고요. 서버당 1번 어댑터는 1번 리프 스위치, 2번 어댑터는 2번 리프 스위치로 집선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리프 스위치는 모든 서버에 첫 번째 스토리지 포트가 집선되는 모양새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토리지 패브릭을 위한 또 다른 UFM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이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구성은 그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서 UFM 모니터링 클러스터를 따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컴퓨터 패브릭에 등장했던 UFM 그 두 식과는 별도의 2개의 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UFM과 연결되는 리프 스위치 밑에 스토리지가 연결되어지겠고요. 엔비디아의 슈퍼팟 아키텍처에서는 현재 병렬 파일 시스템의 하나의 솔루션인 DDN의 솔루션이 서티피케이션이 되어 있고 점차 다른 병렬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도 서티피케이션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슈퍼팟, 즉 140대에 특화되어 있는 슈퍼팟을 제외한 일반적인 DGX 팟 2대, 4대, 8대 등에 대해서는 DDN뿐만 아니라 IBM의 스펙트럼 스케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PFS, 델의 아이실론, 네뎁 등등의 여러 가지 스토리지 솔루션이 이미 서티피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DGX 팟
을 구성하실 것이냐 아니면 슈퍼팟을 구성하실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서티피케이션이 이루어진 스토리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지 패브릭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파인 스위치를 구성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20개, 40개의 HDR 포트가 올라오게 되겠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포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위치가 40개 포트를 담당하는 2개의 포트를 스위치를 구성하시게 되면 이제 합리적인 그리고 안정화된 구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리프 스위치로부터 다음과 같이 집선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UFM으로부터도 집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컴퓨터 패브릭과 스토리지 패브릭의 인피니밴드 구성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네트워크 구성이 안정화, HA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 인피니밴드 그 대형 GPU 클러스터에서의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는 물론 안정화도 있겠지만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자인이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구성을 받아들이시는데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스토리지에 있는 스토리지와 이 UFM 패브릭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컴퓨터 패브릭에 있었던 그 매니지먼트 서버 바로 밑에 위치하게 되므로 이 스토리지 패브릭의 이 오른쪽 부분이 앞에 있는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실 수 있고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스토리지 패브릭은 컴퓨터 패브릭과 완전히 독립된 그러한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까 중간 규모에서는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대규모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큰 산을 잘 넘으셨고요. 지금 보게 될 중간 규모는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DGX A100 8대의 예시입니다. 아주 쉬운 게 컴퓨터 패브릭, 인피니밴드 8790 스위치 2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패브릭 마찬가지로 2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4대의 QM8700 시리즈가 필요하다는 게 이 중간 규모 8대일 때의 구성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패브릭은 각각으로부터 오는 8개의 어댑터가 4 포트는 첫 번째 립 스위치,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포트는 이제 두 번째 스위치를 통해서 컴퓨터 패브릭은 이 2개의 리프 스위치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는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서버당 2개의 포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트는 첫 번째 스토리지 리프 스위치에 그다음에 두 번째 어댑터는 이제 두 번째 스위치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 두 스위치를 잇는 인터 스위칭 링크를 통해서 이제 이 두 스위치 간의 이제 통신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모든 산을 다 넘으셨고요. 저희 강의 내용, 개요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스택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것까지 또 자세히 설명드리면 거의 이제 소화불량이 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 한 장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뭐 슬럼 같이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스케줄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MIG, A100 MIG와 쿠버네티스 간의 연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술 백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인 프로메테우스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맡고 있는 그라파나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프로비저닝 오토메이션은 이제 앤서블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모두 마쳤고 이제 약 한 40초짜리 되는 동영상으로 한숨 돌리시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발표를 하시는 동안 질문들이 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 질문들 가운데 몇 개를 좀 골라서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이 컴퓨트 패브릭에 인피니밴드 말고 이더넷을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요즘에 이제 이 HPC 인프라를 구성하실 때 이제 이더넷의 성능이 많이 올라왔고 또 이더넷 안에서도 또 ROC, 흔히 이제 로키라고 부르는 그런 또 RDMA 기능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면서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컴퓨터 패브릭, 즉 성능을 가장 극대로 필요로 하는 10시간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 서버와 서버 간에 굉장히 빠른 통신을 요하는 이 컴퓨터 패브릭에 대해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에서는 인피니밴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드웨어적으로 인피니밴드와 이더넷의 통신 그 성능 자체가 다릅니다. 트랜시버에서 처리되는 나노세컨 또는 밀리세컨 뿐만 아니라 스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밀리세컨에서도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인피니밴드에서 제공되는 이제 GPU 다이렉트 RDMA와 이더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키 사이에서도 성능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패브릭에서는 여전히 인피니밴드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간에 나왔는데 잡스케줄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잡스케줄러 부분은 사실 소규모로 구축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규모, 즉 20대 이상의 또는 DGX 팟 정도 4대, 8대 중간 규모나 대규모에 있어서는 잡스케줄러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규모에서는 이제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중요하겠는데요. 잡스케줄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이제 좀 더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의 잡을 제출을 잡스케줄러에 하게 되면 잡스케줄러는 그 제출된 잡을 보고 내 뒤에 있는 유효 장비를 인지한 다음에 그 잡스케줄러에 맞는 GPU 장수를 이제 어사인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바로 굉장히 큰 규모의 GPU 서버 팜이 뒤에 있고 굉장히 다수의 사용자들이 있을 때 그 두 개를 잇는 밸런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잡스케줄러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수의 사용자만이 소수의 GPU 장수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잡스케줄러 서버를 따로 두시거나 이러한 비용을 두지 않고 과감히 생략하시는 것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팁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운영 규모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해보고 네. 스케줄러 역할을 좀 다시 파악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네, 다음 질문은 이 스토리지 패브릭에 인피니밴드 말고 이더넷을 쓰면 안 되나요? 이번에는 스토리지 패브릭에 대해서. 네, 이제 컴퓨터 패브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인피니밴드의 고성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스토리지 패브릭까지 인피니밴드를 써야 되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슈퍼팟, 즉 140대의 DGX A100으로 이루어진 레퍼런스 아키텍처에서는 엔비디아는 인피니밴드를 스토리지 패브릭으로 고정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그냥 일반적인 DGX 팟, 예를 들어서 2대, 4대, 8대 이런 규모, 중간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 엔비디아도 스토리지 패브릭은 인피니밴드 뿐만 아니라 이더넷에 대해서도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보인 중간 규모에 대해서는 모두 컴퓨터 패브릭과 스토리지 패브릭 모두 인피니밴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백서에 보면은 DGX 팟, 일반 슈퍼팟이 아닌 일반 팟일 경우에는 스토리지 패브릭을 이더넷으로 구성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스토리지 솔루션을 선택할 때 어떤 옵션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이것도 사실 이제 아키텍트 분들 입장에서 또는 기획 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서버 한 대나 두 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스테이션, DGX 스테이션 같은 걸 구축하시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그 안에 있는 인터널 스토리지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테라바이트급의 SSD가 꼽히기 때문에 내가 트레이닝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의 크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권장사항을 보시고 이 서버 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널 스토리지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이제 중간 규모로 가시게 되면 내가 병렬 파일 시스템을 써야 되나 아니면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NAS 제품들이 요즘 스케일 아웃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아웃 형태의 NAS, 즉 일반적인 이더넷 네트워크를 활용하실 수 있는 NAS 제품들을 중간 규모에서는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대규모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스토리지 패브릭을 요합니다. 트레이닝 10시간 동안 해도 스토리지에서 읽고 쓰고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구축 시에는 병렬 파일 시스템, 뭐 IBM의 스펙트럼 스케일이나 아니면 러스터 기반의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상업용 러스터 파일, 병렬 파일 시스템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다음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네. 이 데이터 센터의 엔비디아 DGX A100으로 구성을 할 경우에 효율성과 운영 관련해서 어떤 유의할 점들이 있는지. 네,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DGX A100의 특징을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DGX 패밀리는 스펙이 거의 80%에서 90% 이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이 고정되어 있는 스펙은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성능을 최적화하는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DGX 패밀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미 고정된 거의 80% 이상의 스펙을 바로 가져다 쓰시면 되겠고요. 다만 뭐 메모리 크기라던가 아니면 뭐 인터널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부분은 옵션이 한 2개 정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모리나 뭐 이제 인터널 스토리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장 또는 2장의 인피니밴드 어댑터 구성은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2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효율성과 운영 그 성능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드릴게요. 물리적인 GPU를 쪼개서 사용하는 기술인 MIG가 적용된 A100의 사용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적용된 분야와 향후에 이제 엔비디아가 타겟으로 하는 분야가 대부분 AI 딥러닝 분야가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향후 엔비디아의 A100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A100이 출시됐을 때 A100의 MIG 기능을 보고 A100이 이제 다른 GPU 카드의 워크로드까지 모두 다 커버하는 약간 이제 천하통일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GPU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고객의 업무 로드에 따라서 T4나 뭐 A40 그 외에 많은 이제 GPU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100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MIG라고 하는 기능을 분명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무거운 어플리케이션 외에도 인퍼런스를 위한 기능을 바로 이 MIG 기능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반드시 AI나 딥러닝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CCTV를 통해 들어오는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내가 객체 인지를 통해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터널에 있는 CCTV를 AI로 뭐 인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퍼런스에 특화된 목적에서도 이 A100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A100 GPU가 장착될 수 있는 서버가 어떤 서버가 있고 어떤 기기가 있는지를 보시면 엣지 단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 데이터 단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지를 구분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다양한 영역을 지원하고 또 넓혀갈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네. 또 질문 드릴게요. GPU나 CPU의 놀랄만한 성능 성장은 반길 일인데 아직은 아이오나 네트워크의 속도 개선은 더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근의 시도들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인수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질문자께서 설명해 주신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요. 저희 엔비디아는 이제 GPU 하나의 가속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레벨로 엔드 투 엔드로 어떤 업무를 가속화하는 것에 저희는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와 GPU뿐만이 아니라 어떤 고객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돌렸을 때 뭐 스토리지면 스토리지, 네트워크 IO면 IO 어디가 지금 현재 못 따라와주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가 더 개선이 필요한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멜라녹스를 인수를 했고 단순히 인수를 한 것이 아니라 멜라녹스를 인수한 이후에 이제 CPU, GPU가 아닌 DPU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이제 멜라녹스 어댑터에 있는 그 칩에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시장에 선보이게 될 뭐 블루필드 2 블루필드 시리즈들이 바로 이 DPU 제품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일반 네트워크 컨트롤러 칩뿐만이 아니라 암코어까지도 가미가 된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으로서 네트워크에서 조금 개선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I/O 부분을 이 ARM CPU와 네트워크 컨트롤 칩이 DPU라고 하는 그 포장되어 있는 유닛 안에서 충분히 그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GPT-3에 특화되거나 또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네. GPT-3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딥러닝이 활성화됐을 때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즉 어떤 화면에 나오는 등장 객체들이 이거는 동물이고 이거는 동물 중에서도 강아지이고 강아지 중에서도 뭐 무슨 종인지, 또는 자율주행차에서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전봇대인지 등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딥러닝이 많이 발전이 됐다면,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는 바로 자연어 처리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핸드폰에서도 AI 어시스턴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있고 아이폰에서도 있고, 그리고 좀 요즘 AI 스피커라 그래서 각각의 가정들에서 이제 뭐 AI 스피커들한테 이름을 말하면서 웨이크업을 해서 명령을 전달하면 이제 많은 정보들을 주게 되는데요. 바로 이 GPT-3는 인간의 언어, 자연어 처리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인풋을 주면 코딩을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 같은 데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제품 중에 누워있는 환자가 그냥 허공에 대고 오늘 나 어떤 치료를 받아, 그러면 이제 AI 스피커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내서 거의 실시간으로 어떤 몇 시 몇 분에 어떤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식의 이제 솔루션도 제공되는데요. 바로 이런 자연어 처리에 특화된 모델이 GPT-3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 단계적으로 DGX 팟을 여러 번 도입한 뒤에 모두 통합하면 결국 DGX 슈퍼팟과 같게 될까요? 또 슈퍼팟의 성능이 필요하면 반드시 처음부터 슈퍼팟을 목표로 한꺼번에 구축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전자가 맞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20개의 DGX A100으로 이루어진 그 규모를 스케일러블 유닛 SU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20개로 시작한 고객분들이 이 하나의 SU를 뭐 두 번째 SU, 세 번째 SU, 그래서 최종 7개 SU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슈퍼팟, 총 7개의 SU, 하나당 20개의 DGX A100이 있기 때문에 7개의 SU는 총 140대의 DGX A100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되겠고요. 꼭 20대가 아니더라도 뭐 4대, 8대, 뭐 10대 등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10대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 그다음에 그 전에 2대, 4대, 8대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시작하셔서 아까 모두 공이 적용되고 있는 QM8790 시리즈를 확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규모에서부터 중간규모, 대규모까지 뭐 신압으로 확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슈퍼팟을 목표로 한꺼번에 구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다음 질문은 엔비디아 A100의 구성 지원이 가능한 국내 업체로는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셨어요. 네, 물론 이거는 뭐 후에 서면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엔비디아 코리아와 맺어져 있는 NPN, 즉 엔비디아 파트너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명은 저희가 이 세션 후에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와 공식적으로 맺어져 있는 NPN의 파트너분들을 통해서 엔비디아 DGX A100을 비롯한 엔비디아 제품들에 대한 구축, 설치, 그 다음에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질문은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도중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 답변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 이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구영 부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예전에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세미나를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웨비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스튜디오 웨비나가 갖고 올 수 있는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댁에서 편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무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이러한 스튜디오 형식의 웨비나를 많이 보심으로써 최신 트렌드도 많이 익히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AI HPC 슈퍼컴퓨팅 환경을 위한 데이터 센터 디자인 제안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